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이 그치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리는 수고한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영국의 동물들이여, 아일랜드의 동물들이여, 그리고 온 세계의 동물들이여, 황금빛 찬란한 미래를 알리는 이 기쁜 소식에 귀 기울이라. 머지않아 꿈꾸던 그날이 오리라. 포악한 인간이 파멸하고 영국의 풍요로운 들판에 오직 동물들만이 활보하리라. 그날을 위해 우리 모두 수고하리. 비록 그날이 오기 전에 죽음이 찾아와도 암소와 말, 거위, 치면조 모두가 자유를 위해 힘써 수고하리.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당금 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당금의 열정맨인 저 디디가 오늘의 DJ로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저를 포함해서 총 3명의 멤버들이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바로 오니님과 자부님입니다. 그럼 다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먼저 오니부터 들어볼까요? 아, 저요? 네. 예, 청취자 여러분. 이 뭐야? 이 말투는. 맞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니입니다. 저는 굉장히 파란만장한 한 주를 보냈어요. 어땠길래? 일단 첫 번째로는 학회를 시작을 해가지고 다시 아, 좀 저녁 없는 삶, 주말 없는 삶을 보내고 있고, 그 와중에 저희 학회가 이제 목요일마다 밤을 새는 일정이 있어요. 와. 이제 금요일에 세션이 있어서 그걸 약간 준비하는 헐. 차원에서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아침까지 밤을 새서 발표를 준비하는 그런 일정이 있는데, 와.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도 어김없이 밤을 새러 갔죠. 네.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야. 7시쯤에 모였는데 저녁 7시. 네, 7시 반쯤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음. 한번 상황극. 띠리리리. 디디가 오니인 것처럼 해서 근데 상황도 모르는데 내가 상황극을 하라고? 대답만 해주세요. 대답만. 알겠어요. 띠리리리. 여보세요. 아, 네, 혹시 오니님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아, 혹시 땡땡땡님 룸메이트 되시죠? 네 그럴 거예요. 아, 맞으세요. 맞는데 아 네네. 지금 룸메이트 분께서 코로나 증상이 있으셔서 검사 받고 격리 조치에 취해지셨어요. 어머. 그럼 저는 어떻게 됐는? 그러니까. 그래서 오니님도 격리를 지금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헐. 너무 놀라가지고 학회원들 같이 하고 있었잖아요. 응. 네, 일단 미안하다 말하고 바로 노트북 챙겨서 격리시설로 갔어요. 짐이랑 다 챙겨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밤을 샜죠, 따로. 와. 그래도 아, 준비는 했구만. 네, 이제 프로 정신을 또 발휘해가지고 대단하다. 거기서 이제 줌 켜가지고 원격으로 소통하면서 이제 준비를 같이 하고, 그 다음날 이제 오후쯤에 검사를 받아가지고 다행히 음성이 떠서 오늘 녹음도 왔네요. 와, 진짜 와. 다행이다. 알았으면 우리 2명이서 할 뻔했네요. 우리 둘이 재밌을 뻔했네요. 아주. 방송. 맞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근황 끝? 또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제가 중간고사가 없었잖아요. 아 맞아. 그 꿀을 빤 게 지금 스노우볼이 돼가지고 맞아요. 지금 과제에 엄청 치여서 살고 있고, 사실 오늘 이 동물농장 책으로 당금 책방을 하게 됐는데 네. 거의 속독도 아니고 초고속독을 하고 왔어요. 제가 잠도 못 자고 몇 시부터 읽으셨다고요? 네, 오늘이죠. 오늘 아침 7시에 제가 이북 990원으로 다운받아가지고 네, 거의 그냥 2장을 1분 정도에 속파하는 엄청난 속도로 지금 시각이 지금 11시 58분인데 네. 5시간 전에 읽은 거예요. 네. 대신에 우리 중에서 기억력은 이분이 제일 그러니까요. 잘하실 수도 있어요. 아마도. 그런가요? 아마도. 네, 그러면은 자부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자부자부 조잡입니다. 그럼 오니 그러니까 안 했어요. 저 까먹었어요. 그 오니 이거. 오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수 칠 준비 다 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제 중간고사 끝났잖아요. 근데 그쵸. 중간고사 때 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봤는데 그때 합쳐서 8시간을 잤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게 보냈고 그리고 조금 쉬고 다시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해서 이틀 전에 보고 오. 오. 이틀 전에 보고 또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잖아요. 아, 그래서 그쵸. 시험 끝나고 제가 강남까지 가가지고 강남까지 가서 디저트를 막 이것저것 막 다 샀어요. 우와. 집에 이야. 가서 하려고. 근데 너무 많이 사서 양손으로 이렇게 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불안하다 했는데 이거 제가 떨긴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걸 굴렀어요. 거리에서 그래서 상자가 굴러서 상자에서 아이씨 어쩔 수 없다 그냥 들고 가가지고 집 가서 어버이날이라 사왔다 하고 엄마가 고마워 하고 이렇게 열었는데 열자마자 목사발이 날쓰니까 엄마가 와? 뭐야? 이러는 거야. 근데 아빠가 그래도 막내가 사왔으면 진흙이라도 먹어야지 하고 오야. 와, 멋지다. 이야. 맛있게 먹었습니다. 영양긋 먹고 냠냠그. 그리고 어제는 토요일이었잖아요. 제가 그쵸? 토요일에는 카페를 출근을 해가지고 그래서 또 거기서 아주 커피 머신으로 샷을 계속 뽑고 그리고 오늘 좀 힐링한다는 느낌으로 왔습니다. 야. 바쁘게 지냈죠. 그러네요. 재밌네요. 재밌어요? 디저트가 묵사발이 된 엄청난 진짜 썰. 막 말차, 딸기 뭐 이런 거 타르트 다 했는데 그냥 오. 범벅이 됐어. 믹스? 범벅. 야. 야. 야는 뭐예요? 청도에서 오셨나요? 근데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저희 셋이서 엄마 아빠랑 맛있네. 아, 그랬습니다. 아, 네. 저는 지금 한 달 만에 사실 스튜디오에 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벌써요? 오래됐나요? 그쵸. 저 4월 11일 녹음이 마지막이었거든요. 오. 제가 그동안 성대가 좀 괜찮아지나 싶더니만 또 다시 이렇게 부어가지고 사실 지금도 제가 계속 유자차를 마시고 있어요. 녹음 중에. 네. 그래서 청취자분들께 혹시나 오늘 녹음하는데 뭔가 꿀꺽꿀꺽 넘어가는 소리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헛기침하는 소리가 들리면 아하. 디디가 이제 목이 안 좋아서 저러는 거구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죠. 일단은 교정기를 제가 제거를 했어요. 이야, 박수. 너무 부러워요. 진짜. 그니까 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지금 이 조합으로 우리가 또 시험 끝났다고 나들이를 갔죠. 그쵸. 이야, 재밌었어. 진짜 저희 그때 너무 좋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날 제가 그때 물어봤잖아요. 나 머리 자를까 말까? 음. 머리 어떻게 할까? 어. 맞아. 그랬더니 레이어드 한번 해봐라고 얘기를 해주셨죠. 그 다음 날 맞죠. 일어나서 바로 제가 또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까? 너무 예뻐요. 추진력이 근데 그쵸. 맞아. 그 다음날 바로 인스타 스토리에 바로 올라와가지고 제가 거기를 가려고 음. 새벽 4시에 잠들었는데 11시인가 일어나서 미용실을 가서 머리를 진짜요? 잘랐어요. 어디에 어. 있는 건데요? 집 앞이요. 그냥 일어났다고. 저는 되게 멀리 청담 이런 데 가가지고 한 줄 알았네요. 아주 그냥. 제가 원래 그날 막 봉사도 가야 되고 해서 좀 음. 바쁘거든요. 근데 음. 그 바쁜 걸 무릅쓰고 그 전에 머리를 잘랐다. 오. 수고하셨네요. 예. 수고한 만큼 너무 예뻐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는 제가 성대가 좀 안 좋아가지고 좀 이제 쉬는 타임을 좀 가졌는데 그러다가 여러분 네. 바로 5월 7일 그날이었죠. 엊그제가 그날이었습니다. 온유가 출연하는 온유가 주인공의 뮤지컬 태양의 노래를 제가 보고 왔죠. 어땠어요? 근데 진짜 오니님 그때 실물 말씀하셨잖아요. 네. 얼굴 진짜 작고 노래 되게 목소리 너무 좋고 그다음에 얼굴 너무 잘생겼다. 저도 몇 년 만에 보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딱 처음 등장할 때 오니님의 그 모든 그 세 마디가 싹 지나갔어요. 진짜. 진짜. 아니 얼굴이 진짜 너무 작은 거야. 그리고 약간 TV에서 보면은 선이 되게 부드럽잖아요. 맞아. 근데 연예인은 연예인이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보니까 날카로워. 예. 그리고 노래 너무 잘해. 그리고 K님이 이제 여자 주인공이었거든요. 러블리즈 K님. 둘이 목소리 합이 또 너무 좋아. 와. 그래서 아주 잘 보고 VIP석에서 아주 잘 보고 눈 마주쳤어요? 쳤을 거예요. 아니 제가 그 했겠지. 군대에서 봤을 때는 온유님도 군인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머리도 그냥 까까머리였고 맞아. 그냥 솔직히 고생할 텐데 어떻게 저렇게 곱게 유지를 하나. 같은 군인인데 어쩜 저렇게 다를까. 온유 한 끗 차인데 어쩜 이럴까. 이렇게 좀 현타가 그러네. 왔었던 그 정도로 네. 대박. 그러니까 너무 잘생겼더라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저 요즘 좀 책 읽는 여자예요.
오호라? 오호라. 이 언니 좀 보게나? 아니 제가 그때 그 트리피플 녹음하고 두 분한테 각각 책 선물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시간 날 때 읽고 있어가지고 약간 읽으면서 나 스스로 뿌듯해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맞지. 책을 읽고 있다니 이러면서. 추천 좀 해주세요. 하나는 그 쨍님한테 받은 책이 혼자가 혼자에게라는 책인데요. 그 책도 되게 읽고 있는 중인데 왜 그렇게 읽고 있어요 진짜로. 네네네. 몇 쪽까지 읽었어? 근데 시험 끝난 지 이제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읽고 있는데 시작이 그래도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쵸. 그 읽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쭈님이 주신 책은 그분이 집필하신 책이거든요. 진짜요? 네, 짧은 사진집이라는 오. 여행기 책인데 그거 원래 그 비공개라고 하지 않았나요?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와. 제 생일 맞아. 제 생일도 리미티드. 있었잖아요. 오, 또 맞지. 그래서 생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와. 감사하게 또 읽고 있고 그래서 저 요즘 이렇게 문학적 소양이 오호라. 오호라. 아니 저는 그 트래피플 에피소드 들으면서 그게 미공개됐다 해가지고 맞아요. 너무 궁금했거든요. 아, 네, 디디님이 또 읽고 계시다니까. 부럽죠? 빌려줘요. 되나요? 맞아. 안 돼요? 본인만 갖고 싶은 그런 건가요? 아니 이 정적은 제가 유자차를 마시고 있어서 나왔던 정적이고 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 반해. 네,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지금 인트로 오늘 길게 빼려고 작정했잖아요. 네. 셋밖에 없고 이러니까 도란도란. 왜 셋밖에 없는 걸까요, 저희? 그니까 이 사람들이 나는 시험에 사실 셋도 아니고 둘이 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어거지로 왔습니다 오늘. 7시에 제가 가세요. 우리 둘이 여대의 맛을 찢자 뭐 이런 소리를 그런 소리 했었는데. 했는데. 농담이었고요. 네, 또 당금을 위해서 제가 오지 맞죠. 않았습니까? 그쵸. 제가 그 겐톡이 왔을 때 얼마나 감사했으며 얼마나 인도에 한숨을 내쉬었는지. 뭐라고 답변했어요? 나 진짜 고맙다고. 아무도 투표를 안 해서 우리 둘이 게스트 부를 생각하고 있었다. 근데 둘이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 그냥 티키타카 하는. 약간 옥상 달빛의 푸른 밤처럼. 맞습니다. 제가 옥상, 너가 달빛. 없는 게 메리트라네 같이 부르고. 맞아. 좋지. 아무튼 이제는 그 다음 대본을 그래도 읽긴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지금 우리 멤버들 근황을 들어봤는데 요즘 댓글이 꽤 많이 달리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이 대본에 가티님이 적어주신 댓글 말고도 사실 몇 개가 더 달려 있거든요. 근데 일단 여기 있는 것부터 읽어보도록 하죠. 먼저 오니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 제가 예. 할아버지인가요? 오늘 잠을 안 자고 와서 오라버지? 네. 오호라. 캐릭터를 또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죠. 한번 읽어보면 시즌 4 12화 곡간 12화. 저 이거 편집 안 할게요. 쉽지 않네요 오늘. 목이 잠겼어 지금. 자, 시즌 4 12화 고깔콘 편에 달아주신 댓글입니다. 지윤챙님께서 으하하 오니 잘한다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이야. 저를 맞아. 이렇게 근데 응원해 제가 주시는. 이때 DJ였잖아요. 그때 그 육성으로 노래 부르는 걸 들었는데 너무 잘해요. 근데 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날 에피소드는 우리 고깔콘 이름이 꿀 보이스 맛이었잖아요. 맞아. 맞아. 고막이 내릴 뻔했어요. 저를 위한 그러니까. 타이틀이었나요? 예. 근데 나는 그게 너무 귀여웠어. 뭐야? 오도 암나쿨 부르는 거. 암나쿨한데 그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애기 같아? 아니 되게 애잔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반응을 못 해주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하려면 생각 안 나는 거 왜 있죠. 우리 막냉이 혼자 부르게 냅둬 되게 이 사람들이. 싸늘했어. 그 뒤에 비트 원래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야. 아무튼 네. 그쵸 잘하죠 오니 항상. 목소리 진짜 좋잖아요. 녹차 보이스. 그때 아. 녹차라 그러셨지. 맞아. 아이스 녹차. 맞아 아이스 녹차. 자부가 자분이 뭐였지? 저 기억 안 나요. 저 사실 녹음 안 들었거든요. 너무 꼴리기가 싫어가지고 못 듣겠는 거야. 그래서 못 들었어요. 그래요? 그때 따로 만나서 저한테 그때 저는 뭐라 그랬었죠? 기억이 안 나네. 괜찮아 내가 편집하면 돼요. 디디는 크랜베리 에이드.
크렘 이런 거 아니었나? 아니 그러니까 자몽에이드였는데 그쵸. 맞아. 자몽에이드는 제 생각에는 구미님이 자몽에이드인 것 같고 너는 크랜베리에이드입니다. 이 반전데 장난 아닌데 이분도? 그러니까 너도 장난 아니잖아. 아 맞아. 저는 존댓말을 갑자기 그때 제가 쓰죠. 대본 썼을 때 음. 디디가 네. 다른 대본도 또 부탁드려요 이렇게 존댓말을 쓰길래 나한테 하는 말인가? 아. 근데 저 친구들이나 그냥 언니 오빠들이랑 카톡할 때도 존댓말 썼다 반말 썼다 근데 그때 단톡에서 말했던 거죠? 네. 단톡에서도 있었고 그 자부랑 겐톡을 하는데 존댓말 쓰나요? 제가 아니 가끔씩 뭐 하면서 이거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런 거 맞아. 근데 언니가 갑자기 너 왜 갑자기 존댓말이냐? 디디가 그런 게 있긴 하죠. 맞아. 아무튼 그랬고요. 그다음 정말 감사합니다. 어쨌든 온니님 기분 좋으시겠어요. 앞으로 더 많은 활약을 네. 해볼게요. 네. 그다음 자부님 댓글 자부님이 댓글을 읽어주시겠어요? 네, 같은 에피소드에서 지미안님께서는 마지막 사연 듣다가 정신 차려보니 잇몸이 다 말라있어요. 풋풋하니 너무 좋네요. 사연자님, 남들이 채가기 전에 얼른 천사님을 겟 하시길 기원합니다. 라고 이야. 달아주셨습니다. 기억난다. 그니까 그쵸? 이거 막 천사님 그 고깔콘에 있었던 그거잖아요. 네, 짝사랑. 맞아요. 맞아. 그죠, 짝사랑 얘기 다 하고 그랬죠? 그 뭐지? 오니님의 그 참 트루 러브 스토리도 저희 트루 러브. 그쵸. 살짝 언급이 됐었는데 근데 이분 후기 같은 거 많았나요? 제가 DJ로서 후기를 입수를 했는데 오. 그 후기는 이제 다음 고깔콘. 고깔콘 아하. 후기로 들어야겠네 이거. 그쵸. 그니까. 다들 꼭 들으세요. 이렇게 요즘 댓글 달리니까 근데 좀 기분 좋지 않아요? 예전에는 맞아요. 댓글이 한 에피소드 몇 개가 올라가도 하나 그러니까요. 올라오고 아, 이랬었는데 진짜요? 맞아. 요즘은 좀 빈도수가 많아져서 너무 감사할 뿐이고 그리고 그 다음 또 최근에 달아주신 댓글인데요. 가장 최근에 업로드된 어른의 맛 에피소드 기억나시죠? 네. 거기서 트래피플 물론 오늘 몇 번 언급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달아줬어? 네, 또 달아주셨어요. 뭐라고 달아주셨냐면 오랜만에 알스님 목소리 들으니 반갑네요. 인턴 생활 무사히 잘 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해요. 추가로 댓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 라고 써주셨는데 알스 진짜 너무 오랜만에 들었죠. 맞아요. 내가 다 막 처음 막 이거 듣는데 막 언니 막 울었어요? 이제 그렇게 막 울지 않아요. 디디 잘 울잖아. 눈물이 그렇게 이제 해프지 않으려고. 음. 근데 저도 반가웠고 또 인턴 생활 그니까 알스 너무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진짜 열심히 하죠. 막 우리가 산학 벗어났다고 다 같이 축하해줬었는데 하자마자 바로 산업계에 아예 어. 들어가셔가지고 뭐 트래피플님께서도 이렇게 또 달아주시니까 저희는 그냥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 좋거든요. 서울 사투리 잘하시네요. 그렇거든요. 아니 우리 댓글 몇 개 더 달았는데 그 읽을까요? 아니면 그냥 바로 코너로 들어갈까요? 읽어보죠. 계속. 읽어보죠. 네. 그 제가 그럼 지금 팟빵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잠깐만이구나. 오늘 11시 35분 그럼 지금 몇 분 전이죠? 한 30분 전. 어. 40분 전? 쥐미아님께서 지금 댓글이 실시간으로 우와. 우와 대박. 신기하다. 제가 읽을게요. 헉 제가 당첨이라니 유유유유 감사합니다 눈물 앞으로도 당금 열심히 듣고 주변에 홍보도 할게요. 우와. 당금 화띵 하고 이렇게 우와. 귀여운 이런 것까지 대박. 사실 진짜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 사실 맞아. 헤비 맞아. 청취자시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진짜. 그렇죠. 이렇게 또 매번 댓글을 달아주신 지미아님께서 네. 미안지님이랑 지미아님이랑 다른 분이신가 같은 분이신가? 근데 이분이 하나씩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네. 요거는 제가 좀 읽기가 좀 민망하네. 이거 자부가 읽어봐요. 뭐길래? 자기 칭찬이네. 이거. 내 칭찬이야. 당금이 2번이나 이달의 팟빵에 선정되고 구독자가 200명을 돌파했다니 정말 그거 아닌데. 야 내놔. 내가 잘 할게요. 잘할 수 있어. 호해네요. 네, 그렇고 이제 미안진님의 댓글은요. 네.
사연자분들이 멋지기도 하고 귀엽기도 해서 사연 듣기만 해도 힐링되네요. 그나저나 디디님, 히어라이엠 세상 청량함을 다 모아놓으신 건가요? 지하 한번수 출신 칠성사이다도 무릎 꿇은 깨끗 청량함. 이야. 역시 옹달샘 보이스. 빠르게 넘어가고. 크랜베리 보이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분이 달아주신 거 하나 또 있거든요. 이거는 오니가 그러면 읽어주세요. 그거 우리 음악의 맛에 달린 댓글. 지미안님이 네. 또 달아주셨는데 하드락 소개를 들을 때 닉님의 락에 대한 찐사랑이 느껴져서 우와 멋있다 하고 있었는데 공백 시간에 뭐가 귀를 스치고 갔네요. 밤에 듣다가 심령 현상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노래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맞아, 달아주셨습니다. 너무 재밌었죠. 그쵸. 그 공백 기간에 뭐 했는지 아시죠? 알시죠? ASMR. 그거 분명 이날 에피소드 때 멤버들이 저한테 공백 뭐 편집해달라 부탁이 한 2번 있었거든요. 이게 편집해준다 하고 그대로 다 내보내더라고요. 아주 양아치 같은. 아, 제가 양이거든요. 네, 아, 맞아요. 네. 나 별자리도 양자리인가? 양자리예요? 아닌가? 몰라요. 네. 양띠가 있나? 우리 작은 언니. 아 있구나. 진짜 오늘 TMI 장난 아니다. 8살 차이. 아, 네. 그렇다고 합니다. 완전 네. 막둥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지금 우리 다음 주에 댓글 뭐 이제 달아주셔야 인트로 때 댓글 읽어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그러네요. 다 털었네요 오늘. 다 털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댓글 하나하나 달아주셔서 정말 저희가 감사드린다는 말씀 한번 다시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진짜로 떠들 만큼 떠들었으니까 들어가 볼까요? 네. 준비되셨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당금 책방 시작해보러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신들의 금공강을 듣고 계십니다. 채널 고정! 금요일에 만나는 인문학 당금이들의 문화클럽. 당신들의 금요채빵. 당금 책방. 네, 오늘 다룰 책은요. 인트로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바로 부르의 명작 중 하나죠.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인데요.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께서도 친숙한 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네네. 아, 여기 다 같이 환호가 있네. 오, 맞죠. 이걸 그거. 왜 환호를 해야 되죠? 아, 맞아. 조지 정말 오웰. 친숙한 책이야 이거. 어지러지네요. 네, 어쨌든 이번 책방에서는 책의 주요 상황 2가지를 저희가 또 상황극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우리 패널들의 소감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자부님, 청취자분들께 간단하게 이 동물농장의 줄거리 설명을 또 해주셔야죠. 네. 동물농장은 조지 오웰이 소비에트 연방의 전체주의를 비판하고 풍자하고자 한 내용의 소설인데요. 전체주의 사회를 동물을 이용한 우화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의 천재성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메이너 농장의 동물들이 인간 주인인 존스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나폴레옹과 스노볼을 비롯한 돼지들이 다른 동물들을 지도하면서 농장을 경영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돼지들끼리의 권력 투쟁도 벌어지고 처음에는 모두의 평등을 주창하던 돼지들이 점점 위선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 제정한 규칙을 바꾸고 또 자신들의 차별적 이익을 당연시하게 여기는 등 현실의 정치투쟁 과정을 날카롭게 담고 있는 소설입니다. 이야, 수고했다. 거의 아나운서인 줄 알았어요. 제가 교정기를 해가지고 발음이 잘 안 돼서 근데 잘했어요. 우리 귀 아주 쏙쏙 들어갔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상황극을 한번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동물들이 인간에 대한 반란을 성공하고 또 체제를 새롭게 정비하는 상황과 또 인간의 침공을 막아낸 이후 나폴레옹과 스노볼이라는 두 지도자 돼지 사이에 긴장된 관계가 보여지는 상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두 분의 열정 넘치는 연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나레이션이거든요. 네, 그러면 오니님께서는 어떤 역을 맡으신? 제가 나폴레옹이라는 돼지 역할이고요. 자부님께서는 저는 스노볼, 저도 돼지입니다. 둘 다 돼지. 이게 우리가 당금 책방에서 사실 동물을 연기한 적은
처음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 별걸 다 연기를 하네요 우리가. 맞아. 그렇게 해주실 건데 저는 어쨌든 나레이션이니까 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아시겠죠? 하이 큐. 스노우볼은 안간힘을 쓰며 사다리를 기어 올라갔습니다. 스노우볼은 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동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농장의 새로운 7가지 계명이었습니다. 30m쯤 떨어진 곳에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커다란 글씨였습니다. 동무들 7가지가 바로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새로운 계명이요. 첫째, 2발로 걷는 자는 모두 적이다. 둘째, 4발로 걷거나 날개가 있는 자는 모두 동무다. 셋째, 어떤 동물도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넷째,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잠을 자서는 안 된다. 다섯째, 어떤 동물도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여섯째,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마지막 7번째,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자, 여러분, 이제 목초지로 갑시다.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존스와 일꾼들보다 더 빨리 건초를 거두어야 합니다. 동물들은 목초지로 가기 전에 암소에게서 짜낸 우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인간 주인인 존스는 가끔 먹이에 우유를 섞어주기도 했다면서요. 이에 대해 나폴레옹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무들, 우유 따위에는 신경 쓸 필요 없소. 이런 일은 어떻게든 잘 처리될 거요. 지금은 건초를 수확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스노볼 동무가 앞장서서 여러분을 안내할 겁니다. 나도 곧 뒤따라가겠소. 동무들 모두 전진하시오. 전진. 건초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소. 이후 시간이 지나고 동물들은 인간이 아닌 자신들의 노동에 대해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에 뿌듯하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돼지들이 우유와 떨어진 사과는 오로지 돼지들만의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인간의 침공을 막아낸 후에는 돼지들 사이에도 긴장감이 형성되었습니다. 풍차 건설을 해야 하는지를 놓고 스노볼과 나폴레옹이 정면 충돌했기 때문이죠. 결국 두 돼지의 의견을 놓고 투표가 시행되기로 했습니다. 동지들, 스노볼이 주장하는 풍차 건설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누구도 이를 지지해주지 말아주십시오. 동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풍차가 필요합니다. 풍차가 세워지면 우리는 일주일 중 3일만 일할 수 있어요. 이미 설계도는 만들어졌어요. 이게 만들어지면 이전보다 우리는 훨씬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축사에 냉온수 시설이 들어설 거고 난방도 될 것입니다. 이전보다 훨씬 잘 살 수 있다고요. 이때 어디선가 나타난 개들의 공격에 스노볼은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쳤고 나폴레옹은 개들을 거느리고 연단에 올라가서 앞으로의 모든 토론은 금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나폴레옹의 시대가 시작된 거죠. 그는 부하돼지 스킬러를 통해 스노볼이 원래 인간의 편이었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야, 여기까지. 야, 아마 청취자분들은 제 말이 되게 깔끔하게 들리셨겠죠? 제가 다 걷어냈을 거니까. 정명, 정명. 너무 어려웠어요. 여러분들도 돼지 연기하시느라 아니, 아주 응? 이거 상황극 사실상 여기 사람 연기였죠. 맞아. 대본에 돼지 특유의 톤을 요구하고 싶지만 자유롭게 연기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저팔계 연기해야 되나? 아 아니, 진짜 돼지 이러면 소리를 어떻게 내야 돼? 그러니까요. 내 말이. 고민을 했지만 아유, 못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잘하셨어요. 그 정도면. 네. 네, 첫 번째 상황극을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우선 인트로 때 저희가 읽은 게 바로 이 동물농장에 등장하는 동물들의 혁명을 지시하는 영국의 동물들이라는 노래였는데요.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거는 이 노래에 대한 소감과 그 다음에 동물들의 반란, 그 이후에 농장을 다시 정비하는 과정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오니님은 동물들이 인간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자신들의 농장을 정비하는 거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고 했는데 네. 그거 얘기하면서 뭐 여기 노래 소감도 같이 해달라고 하니까 노래 소감 얘기할 거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노래 소감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음. 야, 과연 돼지가 이렇게 똑똑한가? 음. 라는 1차적인 어떤 의문점. 그치. 맞아. 돼지가 이 동물들 사이에서 가장 좀 지능이 높으니까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과연 고증이 된 것인가? 라는 생각이
근데 저만 이런 생각했나요? 아 이거 근데- 진짜 우리도 다 그 생각하긴 했지. 전 안 했는데요. 이렇게 발뺌한다고? 어, 오호라? 오호라? 이게 막 돼지 비하 발언은 아니지만 그죠.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똑똑한 이미지는 그려지는 아니니까. 그치 이미지는. 맞아. 근데 실제로 돼지가 지능이 꽤 높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그리고 돼지 맞아요. 원래 되게 깨끗한 거 아시죠? 맞아요. 네. 걔네 엄청 깔끔 떨잖아요. 제가 미디어에 표현된 그런 편향된 돼지 오늘 여기서 그 편협한 시각에서 좀 벗어나는. 네, 제 시각을 좀 넓혀주는 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동물들이 굉장히 이제 규칙을 나름대로 정하고 이제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체계적인 그런 돼지들의 리더십을 볼 수 있었고 아무튼 제가 느꼈던 거는 지금 마땅히 생각나는 게 없네요. 이게 초고속도 그래서. 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근데 동물농장을 한 번씩은 다 접해봤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쵸. 이게 앞에서 자부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 사회주의를 약간 비판하고 풍자하는 그런 소설이어서 지금 여기도 보면은 그 원래 매너 농장을 그 전에 러시아 제국을 약간 생각하면 되고 맞아요. 그쵸? 그쵸. 네. 이제 나폴레옹이 스탈린. 그다음에 저기 그 스노볼? 그치 감사합니다. 스노볼이 그 누구예요? 그 그거잖아요. 또- 트로츠키? 맞아요. 맞나? 제가 잠시만요. 저는 지금 거기까지는 몰라요. 트로츠키 맞을 거예요. 그쵸. 음. 네, 혹시 제가 지금 한번 찾아볼 테니까 그 나중에 혹시라도 제가 틀렸으면은 이렇게 정정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트로츠키 맞네요. 그쵸. 트로츠키 맞고 그래서 약간 그 과정이 되게 미묘하게 정말 잘 보이게 해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그 존스가 이제 그 농장 주인이잖아요. 네. 그 사람이 원래는 잘하다가 좀 힘들어했다고 한 게 큰 소송에서 져서 그런 거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사회적 현실로 당시에 보면은 전쟁에서 패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약간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하나 잠깐 여기서 어차피 제가 하나 뭐 알려드릴까요? 네. 네. 약간 알려주세요. 잡지식 같은 건데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이라고 안 쓰인대요. 그러면? 세자르라고 프랑스어로는 오. 황제 이런 뜻인데 어. 왜냐면 나폴레옹이 맞아요. 프랑스에서는 되게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나폴레옹이 독재자 스탈린의 모습으로 그려지니까 그거를 나폴레옹이란 이름을 안 쓰고 세자르라고 해서 책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프랑스에서 이 책을 와. 쓸 때? 오. 약간 그것도 되게 읽으면서 좀 저는 좀 재밌었어요. 그니까. 약간 그런 게 이제 어쨌든 전반부는 이런 내용이니까. 네. 사부님은 또 느끼신 거 있으셨어요? 일단 저는 이 노래의 그 내용을 보면은 뭐 황금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비장하고 약간 당당한 이런 느낌이 들지만 근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노래가 맞아. 나왔겠어요. 그래서 약간 슬픈 이런 게 느껴졌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다. 뭐 우리 시대였다 하면은 우리는 만약에 다시 만난 세계를 불렀지 않을까? 맞아. 또 현 시대 혁명가잖아요. 그러니까요, 혁명가 맞아요. 세계. 맞아. 그렇게 생각했고 또 레미제라블도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레미제라블 발음 어떻게 하죠? 불어로. 이걸 이렇게 시킨다고? 일단 해보고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가 편집을 싹둑 할게요. 레미제라블은 레미제라블 이렇게 레미제라블 이렇게인데 예. 너무 듣기 좋아요. 그래서 항상 맨날 제가 시키는 겁니다. 너무 듣기가 좋아서. 본인만 어쨌든 이 레미제라블도 약간 가난한 사람들의 노래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맞죠? 이거랑 일맥상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쵸 약간 근데 또 그 추구하고자 하는 정치성의 방향은 또 약간 다른 같은 혁명인데 맞아, 그쵸? 맞죠. 그쵸. 거기는 색깔이 약간 다르죠. 민주주의를 외쳤던 거고 여기는 전체주의. 다 같이 전체주의 이런 걸 외쳤던 제가 거니까. 방금 든 생각은 동물로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네. 이제 어떤 현실에서 있던 사건들이 하나하나 대입이 되면서 그런 떠오르는 그런 기법을 사용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사람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소설로 맞아. 쓰기에. 근데 이제 동물로 의인화를 하면서 좀 뭔가 더 사건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실제 세계가 등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사람들의 특성이나 성격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책을 읽을 때. 그렇죠. 근데 그냥 동물 뭔가 일반
사람보다는 일반적인 그런 음. 동물들이 나오면서 그런 어떤 일어나는 사건들에 더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 그래서 이 보통 약간 무지한 사람들 개, 돼지 뭐 이런 걸로 말을 하잖아요. 그쵸. 이거 여기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 빗대보면 약간 평민들, 교육을 못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니까 오히려 동물로 표현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스노우볼이랑 나폴레옹이 계속해서 갈등이잖아요. 네. 무슨 안건이 나와도 항상 둘이 대립이 돼서 결정이 되는데 좀 지체가 되거나 그런 게 이제 책에서 많이 드러나죠. 그러면 요 사이에 이제 권력 투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일단은 이 돼지들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는 이 권력 투쟁이 진짜 당연하게 나타날 거고 이게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한 게 감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 스노볼이 풍차를 건설한다고 했을 때 나폴레옹이 처음에는 막 반대했잖아요. 막 아니다 그쵸. 아니다 네. 해놓고 나중에 스노볼이 없어지니까 우리 풍차 건설을 해야 된다 맞아요.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음. 그게 원래는 공감을 하고 동조를 하고 싶었지만 자존심도 있고 또 걔를 따르면 걔가 리더가 될 것 같은 이런 조급한 마음 그치. 이런 거를 되게 잘 표현을 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역사를 보면은 항상 권력은 뺏고 뺏기는 그런 거고 그쵸.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다 이야. 이런 소리가 있잖아요. 또 당금에도 우리 PD가 한 명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자꾸 저 밀어내려고 음모하고 그러니까. 다니잖아요. 나 진짜 자기 PD를 노리시나요? 그러니까요. 제가 한 2살만 어렸어도 노렸을 텐데 쉽지 않죠. 쉽지 은근히 않죠. 견고하다니까. 어쨌든 선실보다 태양을 피하잖아요. 그래서. 뭐야 갑자기. 어쨌든 무슨 얘기를 했는지 살짝 까먹었는데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 매번 갈등이 있었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아주 현실에 일어날 만한 일이다. 근데 이렇다. 실제로도 이 풍차 건설이 당시 소련의 그 공업 계획이고 5년짜리 계획인데 그거를 스탈린이 실제로 그거를 중간에 가로챘대요. 그게 그대로 이제 여기서 약간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건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특권계층이 아닐 때는 그들을 비난을 하고 비판을 맞죠. 하지만 사실 저는 그 고등학교 때 상담 받으면서 그 얘기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지금 우리가 약간 이렇게 올바른 생각을 하고 뭔가 부정부패한 거를 봤을 때 우리가 아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그 특권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맞아요. 내가 만약에 그 특권을 다 누려? 그럼 굳이 이 상황을 바꿀 필요는 없죠. 그쵸. 가만히 있어도 나는 해볼 게 없는데. 그래서 저는 좀 책 보면서 얘네들이 이제 반란에 성공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유를 짜고 나서 그 맞아. 날부터 사라지죠. 음. 약간 그때부터 결국은 약간 뻔한 미래가 약간 보이지 않았나. 맞아. 책 읽으면서 그런 생각도 저는 좀 들었어요. 맞아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봉성이다. 진짜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뭔가 맞아. 권력을 쟁취하려는 그런. 참 간사하잖아요. 우리가. 맞아, 맞죠. 그때만 해도 우리 진짜 평생 여기 다 같이 살 거야 이러다가 계속해서 제가 그러니까 또 최근에 머니 게임이라는 그게 이름을 엄청나게 아시나요? 화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아. 보진 않았어요. 보시지 않으시는구나. 그게 어떤 내용인 거예요? 그게 이제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예능이에요. 근데 웹툰 내용은 뭐냐면 되게 돈이 필요한 뭐 노숙자나 빚쟁이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한 공간에서 생활을 하게 해요. 그리고 그래서 돈도 다 공용이고 돈을 쓰면은 그만큼 전체 총액에서 차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그 돈을 다 가져가는. 그러면 중간중간에 나가. 이제 웹툰에서는 뭐 살인도 일어나고 좀 극단적인 그런 건데 이제 예능에서는 그걸 약간 투표로 풀어가지고 약간 방출 이런 식으로. 투표해가지고 한 명씩 나가는 뭐 그런 시스템인데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다 같이 좀 협력을 하자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정해서 이만큼만 써서 다 n분의 1로 가져가자 이런 어떤 계획을 짜죠. 되게 이상적인 계획을 짜죠. 그쵸? 근데 아직 뭐 예능이 완결된 건 아닌데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는 굉장히
서로의 권력 다툼과 어떤, 벌써. 그런 걸로 좀 얼룩진 걸 보면서 이게 딱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딱 맞네요. 갈등을 할 수밖에 상황이. 없는. 근데 모두가 다 평등하려고 해도 그 체제를 유지하려면 리더가 필요한 거는 확실한데 맞아. 그거는 사실인데 그 리더가 되는 순간 뭔가 이 권력욕이 생기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본인 이야기인가요? 갑자기요? 이것 봐, 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모함한다니까. 아주 네. 제가 피지직 내려놓을게요. 그렇게 원하시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입술. 우리 다음에 PD 할 사람 없다고. 맞아. 아우 진짜 오늘 녹음 재밌네요. 무슨 그럼- 얘기하고 있었지? 몰라, 우리 지금 머니 게임 얘기하다가 머니 게임. 갑자기 뭐 나보고 PD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궁금한 게 그래서 도덕적인 어떤 권력자라 해야 될까요? 도덕적인 권력자. 그런 건 있을 수 있을까요? 전 솔직히 없다고 생각하고 누구나 도덕은- 권력을 잡으면 변한다. 도덕의 기준은 각각 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맞아.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전 솔직히 평등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치,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그리고 그 도덕적인 권력은 그러니까 되게 작은 집단에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집단이 커지면 집단이 이 세계에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서로 얽히고 얽혔는데 거기서 이해관계를 따지면 도덕적인 리더는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죠. 그렇죠. 우리는 갑자기 지금 씁쓸해지네. 진지하네. 도덕적인 리더 가지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잘 굴러가지 않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그 아시죠? 어떻게든 난 우리 동아리가 이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 동아리 중에 제일 깨끗했으면 좋겠어. 그게 너무 약간 강박관념처럼 있는데 근데 뭐 그건 우리 멤버들이 잘해주고 있으니까 그쵸? 리더가 좋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로 네. 다음 상황극 바로 넘어가 좋아요. 보도록 합시다. 네, 두 번째 상황극은요. 어떤 내용이에요? 네, 이번에는 나폴레옹이 스노볼에 대한 모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자신에게 대항하는 동물들을 스노볼의 스파이라고 몰아가면서 가차없이 처형하는 잔혹한 장면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잔혹할지. 그러면은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나레이션은 제가 맡고요. 온이님께서 계속해서 나폴레옹 역할을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분님께서는요. 동물농장의 가장 충실한 일꾼 복서 역할을 복설. 복서. 역시 카트사는 발음이 남달라. 그러니까요. 그러면 복서 역할 자분님 해주시고 지금 시작할게요. 하이 큐. 스노우볼이 농장에 몰래 들어와 농장의 시설을 망가뜨리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스노볼이야, 그놈이 여기에 왔었어. 이건 분명 그놈의 냄새야. 이후 나폴레옹의 부하 스퀼러는 스노우볼이 처음부터 인간의 편이었다고 주장하며 동물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러나 복서는 반박했습니다. 나는 스노볼이 처음부터 배신자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소. 그가 나중에 저지른 행동은 별개의 문제예요. 적어도 외양간 전투에서의 그는 훌륭한 동무였다고 믿습니다. 나 나폴레옹은 확신한다. 스노볼은 우리가 인간에 대한 반란을 구상하기 훨씬 오래전부터 존스의 앞잡이였다. 아, 그렇다면 얘기는 다르죠. 나폴레옹 동무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사실이지요. 나폴레옹과 스퀼러는 분명 현재 농장에 스노우볼의 스파이들이 잠입해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이후에 스파이로 추정되는 동물들이 모두 처형을 당했습니다. 스파이로 추정되는 돼지들, 스노우볼을 도와줬다고 자백한 암탉들, 몰래 옥수수를 훔쳤다고 자백한 거위 등 많은 동물들이 나폴레옹의 개들에 의해 사형당했습니다. 복서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리 농장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상상도 못했단 말이야. 도무지 믿기지 않아. 아마 우리가 뭔가를 잘못한 게 아닐까? 내 생각에 해결책은 그저 열심히 일하는 것뿐이야. 이제부터 나는 아침에 1시간 더 일찍 일어나겠어. 처형이 있고 얼마 지난 뒤 나폴레옹은 영국의 동물들 노래를 부르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앞으로 영국의 동물들을 부르는 것을 금지한다. 영국의 동물들은 반란의 노래이지만 반란은 이미 완성되었다. 이 노래는 더 좋은 농장, 사회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소원이 담겨있지만 이미 이 소원이 나의 지도에 의해 이루어졌다.
더 이상 이 노래는 의미가 없다. 이 노래를 부르는 이는 누구든지 처벌당할 것이다. 동물들은 6번째 계명인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를 기억해 냈지만 적혀있는 계명이 어떤 동물도 이유 없이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로 바뀌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동물들은 이제 영국의 동물들이 아닌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동물농장이여, 동물농장이여, 나를 따르면 결코 해를 입지 않으리. 네, 다시 현실로 돌아올게요. 네. 두 번째 상황곡도 수고 많았어요. 약간 마지막 하는데 너무 분신사바가 그러니까 이게 노래 멜로디가 없으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는 그 나폴레옹의 공포 정치, 즉 이 처형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얘기를 해볼게요. 이 나폴레옹의 통치 방식을 보면서 우리 패널들은 어떤 거를 느꼈어요? 되게 잔인하죠. 그쵸. 극악무도하고 영혼 있어요? 이 잔인하죠. 전체주의와 어떤 공산주의의 폐해를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그쵸. 음. 그리고 저는 그 계명이 은근슬쩍 점점 바뀌어 있잖아요. 아주 치졸해. 술을 너무 많이 먹지 않는다. 조금씩 바꾸잖아요. 그 뒤에 2XS 하나 맞아. 붙여놓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유 없이 안 된다. 맞아. 근데 이게 진짜 약간 정치인들이 우매한 그런 민중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 제3자가 보면 그냥 농락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죠. 맞죠. 너희들이 기억을 잘못한 거야 라고 그냥 맞아요.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이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게 맞는 거지 라고 또 그거를 맞아. 힘없이 받아들이니까. 이게 사실 역사적으로 좀 독재를 하려면 어떤 기억이나 기록을 조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해야 되었다고. 그치. 뭐 나치 정권에도 선전장관인 게벨스가 있었듯이 음. 여기서도 좀 너네 기억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기억을 맞아요. 조작하고 또 계명을 고치면서 기록을 조작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좀 어떤 권력을 이어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맞아. 그 맞아. 괴벨스 얘기하니까 동물농장에선 딱 스큘러가 그런 역할이지 맞죠.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딱 떠오르네요. 그쵸. 오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대해서야 그 페인트 통이 약간 쓰러져 있다거나 그런 걸 발견을 하는데 근데 거기서 더 이상 반박은 못하죠. 맞아. 그렇죠. 위에서 시키면 그런 거다 얘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약간 군대도 생각나네요. 진짜요? 군대는 일단 외가 통하지 않는 곳이라면서요. 그렇죠. 굉장히 갑자기 몰입이 확 되는데 이거?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그 뭐지?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때 군대 맛에서 쌤정님인가? 그 네. 쌤정님이었던 버버리 팬티? 맞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맞아, 다시 맞아, 들었거든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기억하시죠? 최근에 다시 들었어요. 쌤정님께서 그 말을 하셨던 것 같아서 쌤정님이 맞나? 다른 내 친구가 얘기했나? 하여간 뭐라고 그 했어요? 뭔가 일을 시키면 나는 이 일이 왜 이렇게 논리적으로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되게 궁금해서 물어보면 그게 절대 통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그게 군대에서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그렇죠. 그게 약간. 오히려 좀 의문을 가지는 그런 느낌으로 해석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제 약간 이게 나폴레옹이 공포감을 조성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좀 약간 비슷한 얘기일지는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반의 기강을 잡고자 종례 시간에 진짜 별거 아닌 걸로 갑자기 소리를 진짜 바락바락 지르시고 욕을 하고 이 서류철 같은 거 있잖아요. 던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제가 교탁 맨 앞자리였는데 너무 저는 약간 겁이 없는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젊은 남자였어요. 그래서 곧 호통을 막 치는데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때 이후로 애들이 말을 엄청 잘 듣는 거예요. 말을 엄청 어리니까 잘 듣지만 근데 우리는 선생님이랑 좀 거리가 생겼죠. 그래서 저는 이런 공포 정치가 약간 반감을 공포로 덮고 또 반감을 덮고 하는 거고 나중에 어찌 됐든 새로운 동물이 또 나타나면 나폴레옹은 처형이 될 거다. 이게 좀 그려졌어요. 그쵸. 결국에 칼로 한 사람은 칼로 망한다고. 맞아. 맞아. 저의 고등학교 시절도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고등학교로 이어진다고? 그러니까. 저는 남고였는데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상당히 좀 뭐라 해야 될까요? 터프한? 터프하셨어요. 되게 괜찮은 단어를 주셨네요. 머릿속에 온갖 단어들이 다 생각났는데 투사한테는 영단어가 그러니까. 최고야. 띵 했네. 굉장히 터프한 분이셨어가지고 항상 그 알로에 색깔의 막대기를 항상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폭군이었어요. 한번 폭군이었어가지고 저도 많이 맞았고. 근데 온님 뜨면 우리 어차피 체벌 없을 때 아니에요? 그니까. 그런데 근데 그래도 약간 있었어. 과도기 느낌이긴 어. 했어요. 아 진짜? 그래도 솔직히 신고만 안 하면 어. 할 수는 있으니까. 맞아. 아 약간 맞아요. 무기나는. 어. 아. 그래서 오히려 근데 저는 혈기왕성한 애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반발심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아. 그래가지고 더 반항하고 더 음. 맞고 그냥 맞아. 그런 근데 게 반복이 됐었죠. 잘못 건드리면 맞아. 결국은 그게 터지는 거잖아. 그쵸. 그리고 전 이 상황극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그 마지막이 사실 대박이잖아요. 이 소설은. 마지막에 맞아. 거의 하이라이트라고 해도 어. 과언이 아닌 그 구절을 잠깐 읽을까요? 어차피 네. 우리 시간도 좀 있고 하니까 좋아요. 그 구절이 여기 있으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준비를 해왔구만. 그러니까 아니 지금 생각났어. 아니, 딱 한 방을 펴버리네. 아 이게 맨 마지막. 음. 알겠어. 읽어볼게요. 네. 네. 12개의 분노한 소리가 흘러나왔으나 그 소리는 모두 비슷했다. 돼지의 얼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이제 분명해졌다. 밖의 동물들은 돼지에게서 인간으로 또 인간에게서 돼지로 눈을 돌리고 다시 한번 돼지에게서 인간으로 눈을 돌렸다. 그러나 이미 어느 쪽이 어느 쪽인지 전혀 알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 하고 책이 끝나죠. 야, 진짜 잘 맞아. 썼어요. 진짜 맞아. 잘 썼어. 결말이 이렇게 끝나는 완벽하죠. 게, 진짜. 그 처음에는 그 계명에도 그랬잖아요. 침대 동물들은 침대를 쓰지 않는다. 맞아. 침대에서 자지 음. 않는다. 근데 나중엔 침대에서 근데 시트. 이불을 맞아. 덮지 않는다 하고 맞아. 나중에는 그 집에 있던 옷들도 돼지들이 다 입어버리죠. 맞아. 그리고 이제는 다른 제3자인 동물들을 봤을 때는 얘네가 인간인지 동물인지 이제 더 이상 구분도 안 되는 맞아. 이족 보행하고 음. 인간들이랑 싸우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 아까 자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적인 리더가 없는 이상 결말은 이렇게 되는 게 거의 뻔한 게 아닌가. 맞습니다. 맞죠. 맞아. 저는 그 마지막 계명 바뀐 게 그것도 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맞아. 그 뭐라 찾으셨나요? 원래 네 지금 찾았는데 마지막 7번째 계명이 음. 원래는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였는데 음. 거기에 이제 한 문장이 추가가 됩니다. 하지만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욱 평등하다. 맞아. 라고. 이거 대박이에요. 어. 사실 남았- 평등이란 어. 개념이 더욱이 들어가는 순간 평등이 아니잖아요. 그쵸. 맞아. 그래서 아주 모순적인 문장인데 음. 이걸 또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맞아. 다른 동물들이 또 네. 계명이 다 사라지고 이거 하나만 그러니까. 남고 계명 얘기하면 그것도 있잖아요. 네 개의 다리는 좋다. 두 개의 다리는 더 좋다. 더 이렇게 좋다.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어, 저 그거에 대해서도 또 제가 찾아온 네. 게 있으니까 저는 오, 그거를 또 얘기를 해볼까요? 오호라? 호라 이 자식 보소. 오호라 모음집을 만들어야겠네. 그게 뭐냐면 그 영어에서는 폴렉스 굿, 그 다음에 툴렉스 원래는 배드잖아요. 근데 이걸 양들을 외치고 다니는 거죠. 네. 영어권에선 그리고 그 양의 그 울음소리를 BAA, 그러니까 바 이렇게 오. 표기를 한대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그 툴렉스 베터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터랑 바랑 울음소리가 약간 비슷하니까 버터? 그렇게 해서 약간 언어 유희를 한 거다. 우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약간 의역을 하면 우리는 매잖아요. 그러니까 두 다리는 매우 좋다. 약간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 거 보고 글을 정말 잘 썼다. 그니까. 그러니까요. 참 정말 이거 웬만한 똑똑한 머리가 맞아. 아니고서는 괜히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오래 읽는 맞아. 맞아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이거는 약간 학생 때도 읽지만 학생 때 이제 학교에서 시키니까 근데 이제 성인 돼서 한 번 읽으면은 이건 이제 되게 자유롭게 좀 생각할 시간도 많고 여유롭게 읽으니까 그만큼 들어오는 거나 생각하는 게 더 많아지는 것 여유롭게 같아요. 읽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럼에도 최대한 네, 여러 생각을 하려고 했거든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맞아. 그러면은 뭐 공포 정치 여기 얘기 더 하실 거 있나요? 아니에요? 넘어가죠. 또 얘기 떡밥이 있네요 여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책을 읽으면서 각자 인상 깊었던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자부님은 동물농장에서 어떤 캐릭터에 가장 이렇게 인상 깊게 느끼셨어요? 저는 복서. 복서. 어. 약간 복서가 진짜 풍차를 계속 만들다가 다치잖아요. 죽을 만큼. 맞아.
다쳤는데도 나 괜찮아. 왕쾌 되면은 3년은 더 살 수 있고 이제 뭐 그러면은 이제 알파벳도 다시 배워보고 맞아. 마음의 수양을 쌓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무 짠하고 일단 이게 그때 당시 그리고 현재라고 할 수도 있는 노동자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죠. 맞아요. 약간 시간도 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 노동을 하면은 마음의 수양을 쌓을 수도 없고 그러면서 더 무지해지고 무지하면 그 사람을 더 믿을 수밖에 없고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기억에 남았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책을 보면 거의 비유적인 표현으로 다 가득 차 있는데 되게 직설적으로 나와 있는 게 저는 그래서 놀랐던 게 복서가 등장할 때는 되게 책에서 직설적으로 노예처럼 일만 했다. 노예처럼 맞아. 일을 했다. 이 구절이 계속해서 등장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되게 안쓰러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서가 가장 그 공산주의, 전체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이상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상주의자인데 그게 결국은 진짜 말 그대로 이상에 그쳐버리고 마니까. 근데 복서는 현실의 한계를 알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그 이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또 폐마 거기로 그니까요. 그때 잡혀가니까. 진짜 제발 몰입하면서 왔구나. 근데 저희가 복서한테 몰입을 할 수밖에 없어. 저희는 어차피 다 노동자 계급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맞아. 특권계층이 아니니까. 복서에게 몰입을 저도 복서를 원래 고르려 했는데 좀 눈치 없이 말해버렸네. 이런 좀 덧붙이자면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속편이 나왔으면 어땠을까? 복서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아가지고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괜찮다. 계급의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원하는 약간 희망적인 복서 아니지. 흑화? 근데 복서가 권력을 잡고 다시 흑화해서 그게 진짜 현실이다. 근데 그 맞아. 진짜 현실이지. 그쵸. 이상을 쫓았지만 그러니까. 저는 벤자민. 맞아. 벤자민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식인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되게 소리를 높였던 게 그 복서가 끌려갈 때 다 같이 소리쳐서 나오게 한 거 맞아. 그거 하나랑 계명 마지막에 읽어주는 거 네. 그거 말고는 사실 여기서 가장 똑똑하고 그 과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잊지 않은 유일한 또 동물이 벤자민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다 관철하고 있고 그걸 되게 냉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거를 이들의 공익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죠. 맞아. 그걸 보면서 약간 그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대 소설 보면 항상 소극적인 지식인이 항상 등장하잖아요. 네. 약간 동물농장에서는 벤자민이 그런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맞아. 했어요. 좋은 비유다. 그쵸. 그래서 이 시대 근데 소설은 다 그런가? 이런 약간 소극적인 지식인들. 좀 벤자민이 나서줬으면 상황이 조금이라도 한 번 더, 그러니까 어쨌든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바뀔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도 잡혀갔겠죠. 그쵸. 잡혀갔겠지만 한 번 더 여기서 두 번째 절정을 한 번 더 볼 수 있지 않았나. 한 번 더 반란을 일으키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라도 약간 꿈꾸면 동물들에게 그나마 좀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 계속해서 식량은 감축되어 가는데 그런 생각도 했어요. 또 책에 읽으면서 어떤 것도 들은 생각 같은 거 있어요?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든가 뭐 종합적인 걸로 이제 저 그거 그 돼지들이 처음으로 술 파티 하고 그 다음 날 늦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스킬러가 나폴레옹이 위독하다. 그거 알고 숙취잖아요. 그래서 좀 웃겼어요. 그치. 그래서 나중에 저녁에는 다시 일을 할 수 있었다. 이런 게 그것도 다 선동이에요. 결국은. 맞아. 다 프로파간다고. 맞아. 그럼 저는 그 계속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적 배경이랑 연결해서 책을 읽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그래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매치가 되는 게 좀 재밌었거든요. 그 누구죠? 누구요? 누구? 그 통수친 농장 주인 프레드릭. 맞아. 프레드릭이 독일이고 독일이 통수 쳤어요? 그 독소 전쟁이라고 또 맞아. 당시 전쟁이 발발을 했었는데 그 불가침 조약을 독일이랑 소련 사이에서 맺었었대요. 근데 그걸 통수를 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난 그러네. 거니까. 완전 진짜 모든 현실이 다 담겨 있네. 그러니까. 그쵸. 그리고 신기하다. 필킹턴이었나요? 네. 정확한 이름 필킹턴 맞나요?
맞을 거예요. 지금 저도 잘 몰라요. 필킹턴 맞네. 필킹턴은 그래서 약간 자본주의 세력 해가지고 영국이나 미국을 오. 약간 합쳐놓은 그런 느낌이라고 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그 결국엔 마지막은 다 싸우잖아요. 막 서로 우호적인 관계 맞아. 막 맺는 척하다가 그러니까 음. 그걸 보면서 약간 그러니까 자본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약간 지향하는 나라들의 연합군 세력과 그렇지 않은 이제 동물들은 이제 그거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거니까 약간 결국은 어쨌든 이 두 개의 관계에서는 뭔가 우호적인 관계가 성립이 될 수 없는 건가? 그런 생각도 좀 저는 들었어요. 제가 봤는데 조지 오웰이 이거 쓰고 사회주의에서는 엄청 뭐라고 하고 그 독일이 아니 영국이나 미국에서 우리한테로 와라 그랬대요. 아, 그러니까 이건 자본주의를 약간 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하서 이리로 와라 우리가 잘해주겠다 했는데 다 거절을 했다고 했어요. 나는 사회주의 사람이다. 맞아. 사회주의자. 맞아. 그거에서 생각난 건데 우리나라가 이 책이 번역되기 시작한 것도 반공 세력 소설인 줄 알고 처음에 번역을 허가를 해준 맞아. 거래요. 근데 실은 조지 오웰은 사회주의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좀 되게 재밌는 약간 뒷이야기. 사회주의자의 입장에서 어쨌든 자기 진영을 비판을 한 거니까 그쵸, 그쵸. 되게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는 생각도 들고 또 여기 가티님이 써주신 걸 보면은 한국 사회의 뭐 과거 독재 정권, 현재 북한 독재 정권이 떠오를 거라고 예시를 써주셨네요. 그러네. 저도 떠올랐어요. 음. 현재 북한도 떠오르고 과거에 이제 어쨌든 사회주의나 전체주의를 이제 표방한 소설이지만 과거 한국의 독재 정권과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한편으로는 또 현재에도 어차피 마찬가지로 정권을 잡으면 다 조금씩 부패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다른 점은 어쨌든 저희는 투표를 통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피력을 할 수 있고 정권을 또 교체를 시킬 수가 있는 그런 저희에게도 권력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결론은 투표를 하러 가야 되지 않나. 그죠. 정치에 열심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잘 모르더라도 그 투표권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니까. 맞아요. 맞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결론은 이렇게 나네요. 근데 우리 생각보다 이야기 되게 많이 그러니까. 하고 근데 동물농장은 진짜 되게 소설치고 짧잖아요. 그런데도 얘기할 거리가 되게 많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오늘도 잘 얘기를 했고 오늘 이렇게 당금책방에서 동물농장을 주제로 다뤄봤는데요. 이 책 어떤 사람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어떠한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좀 가볍게 갈게요. 네. 돼지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계신 오니 같은 사람들. 저 같은 분들이 읽으시면 굉장히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읽어야 된다. 이렇게 저기요. 하라고. 아니, 왜냐면 내가 있었기 때문에 너가 빛난 거야, 임마. 말해 감사합니다. 남을 빛낼 줄 아는. 왜 이렇게 빨리 끝났어? 나 잠깐만 아니 그게 아니라 날로먹네.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이러고 끝나는 거 아니야? 이유가 갑자기 이 오빠 때문에 기억이 안 나요. 또 그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 동물들의 입장에 대보면서 현실에서 그 돼지들이 막 우유랑 막 사과 우리만 먹을 수 있습니다 했을 때 그때 뭐라고 할 수 있었으면 그때 현실을 직시할 수 있었으면 상황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현실을 항상 감시를 하고 우리 잘 살아보자. 투표를 하자. 투표를 이거네요, 하자. 결국. 맞습니다. 그렇죠. 저는 마지막으로 나 생각났었는데 까먹었어. 그러니까 정신 차려. 1분 남았어. 저는 되게 20세기 초반 사회적 배경을 다룬 소설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전 그래서 영화도 나치 영화들 엄청 좋아해요. 저 왓챠랑 넷플릭스에 올라있는 나치 영화들 거의 진짜 다 정증하는 식으로 거의 다 읽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왜냐면 이때 보면 제가 살아오지 않았던 시기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이때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맞죠. 세계대전부터 해서 그거 말고도 사회 체계, 정치 체제도 너무 많이 바뀌던 그런 혼란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읽으면 되게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20세기 초의 역사를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책을 읽어라. 예.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역시 하겠습니다. 피디님. 최고. 이 사람들 아까 나 그렇게 모함하더니. 네,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오늘 당금 책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 오늘 녹음을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지금 5월이라서 날씨가 참 좋아요. 마음 놓고 친구들 만나서 나들이 나갈 수 있게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아마 많은 대학생분들이 취준, 인턴, 학회, 학교 과제 등에 지치고 여러 가지 일에 또 치여 계실 것 같아요. 저희 당금의 에너지로 파이팅 하셔서 모든 일들 잘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가온 한 주도 힘내시고 저희 당금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본의 가티, DJ의 디디, 패널의 오니. 자부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당신들의 근공강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